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충격적인 2대3 역전패. 이 토트넘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났습니다. BBC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경기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 토트넘과 그리고 브라이튼의 경기죠. 토트넘은 8위였고 그리고 브라이튼은 11위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게 되면 승점 13점으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토트넘입니다. 맨유가 사실은 또 이 전 경기에 이제 비겼기 때문에 맨유는 지금 14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슬픈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스톤 빌라랑 일단 비겼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인터뷰가 있기도 했고, 최근에는 토트넘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재미있긴 했습니다. 재미있긴 했는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죠. 이 경기를 두고 이제 BBC의 전문가인 크리스 서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하이라인 더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축구를 하는 이 두 팀의 더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토트넘 보는 거 굉장히 즐거운데 브라이튼도 이제 비슷하다. 둘 다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이고 굉장히 많은 골이 터질 것이다. 사실 크리스 서튼은 3대3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골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토트넘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당장 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셔널팀, 국가대표팀도 이제 못 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토트넘에게 좀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목받았던 선수는 클루셉스키. 최근에 굉장히 그 박스 안에서의 터치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 혹은 슈팅에 대한 어시스트나 드리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그에서 굉장히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는 어떤 역할을 발견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토트넘의 이번 라인업은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클루셉스키, 벤탄크루, 메디슨, 그리고 존슨, 솔랑케, 베르너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일단 베르너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선수가 있죠. 미토마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 10년 이상 골을 넣은 적이 없는 웰백. 뭐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일단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그 클루셉스키를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티모 베르너가 지난 두 경기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길래 3번 연속 지금 선발로 나서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팬들의 어떤 질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트넘이 플랜 A,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밖에 없고,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에 토트넘은 완전히 스떡, 뭔가 이렇게 가로막혀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사실 그런 토트넘의 문제를 좀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이제 브라이튼의 주전 수비 중 한 명이 벌써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브라이튼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이 장면이 이제 토트넘이 얼마나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미토마가 옵사이드죠. 이 중앙 라인에 살짝 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옵사이드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토트넘이 굉장히 높은 라인을 스퀴즈 꽉 짜내고 있다라고 이제 앨런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이 과연 이 높은 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굉장히 높은 라인을 이제 유지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높은 라인으로 인해서 한 골 막아내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측면적으로 공이 전개돼가지고 중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베르너가 슈팅해가지고 이게 뭐 튕겨져 나왔는데 일단 들어간 걸로 보였거든요. 들어간 걸로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VAR에서 그 전 장면에 페드로 포로가 옵사이드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장면인데, 사실 저는 지금 봐도 이 선수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선과의 거리를 봤을 때 페드로 포로 옵사이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옵사이드라는 판정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옵사이드가 이게 맞았는지 여하튼 좀 의심스러운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브라이튼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장점을 보여준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토트넘이 좀 억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브레넌 존슨이 한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옵사이드 상황이 있고 난 뒤에 한 1분 뒤에 터진 건데 It's that man again. 다시 한번 이 사람이다. 브래넌 존슨이 6경기 6골을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에게 선두를 안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래넌 존슨 최근 폼 좋죠. 6경기 6골 진짜 미쳤는데 토트넘이 중원에서 공을 이제 뺏어내면서 이제 중간에 있던 솔랑케에게 가고 솔랑케가 또 이 공을 굉장히 잘 패스를 해주면서 존슨이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중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침착한 패스가 좋았고, 그리고 이 패스, 솔랑케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그대로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장면 굉장히 좋았죠. 브라이튼이 엔지볼을 하다가 지금 뭔가 망하고 있는 것 같다. 배울 게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댓글이 나오기도 했고, 토트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랑키가 패스를 굉장히 아름답게 넣어줬고 존슨이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한 골 더 터지죠. 제임스 메디슨의 골까지 터집니다. 이 전반전에 이제 토트넘이 2골을 터트린 건데 여기서도 솔랑케의 패스가 일단 굉장히 잘 들어갔고 베르너가 이제 측면 쪽에서 이 공을 받습니다. 솔랑케가 앞쪽으로 밀어준 공, 솔랑케가 이제 이 패스를 준 거를 베르너 측면에 있던 베르너가 이제 받아가지고 안쪽을 딱 보는데 여기 메디슨이랑 이제 딱 눈이 맞죠. 그래가지고 메디슨이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패스를 딱 주고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슈팅을 하는데 딱 한쪽 각도밖에 없습니다. 골을 넣으려면은 가능한 각도가 딱 이쪽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엄청 빠른 공은 아니었고 그래도 약간 좀 속도가 애매하게 붙은 공이었는데 이게 상대방 키퍼의 손을 맞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B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골키퍼의 실수나 다름없지만 여하튼 제임스 메디슨이 피니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제임스 메디슨이 사실 이제 최근 3경기에 2골을 넣었는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그런데 과거 28경기에서 지금 메디슨이 2골을 넣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폼이 좀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반전은 토트넘의 이제 그 분위기였고 살짝 이제 브라이튼이 분위기를 가져간 듯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골을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 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전 평점을 봤을 때 브래넌 존슨 7.4점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7.3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양 팀이 이제 골 기대값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2골을 꽂아 넣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은 골을 넣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승리의 여신이 토트넘에게 좀 미소를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근데 후반전에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존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BBC에서 나오는데 존슨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사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400경기 이상 뛰었는데 6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브래넌 존슨이 이 기록을 만들어냈고 코벤트리와의 경기, 브렌트포드, 카라박, 맨유 그러니까 컵 대회, 유로파 대회 뭐 이런 것도 다 합쳐가지고 이제 6골을 꽂아 넣은 건데 물론 이제 유로파나 아니면 이제 EFL 컵 이 하위 라운드에서 이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록이 해리케인의 기록만큼 또 강력한가 뭐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6경기 연속 골을 꽂아 넣었다는 데에는 뭐 당연히 큰 의미가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이 메디슨이 넣은 골에 대해서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 키퍼의 실책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디슨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그런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브라이튼의 골이 터집니다. 브라이튼은 다시 터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측면 쪽에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이게 좀 아쉬웠죠. 크로스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반더벤이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도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더벤의 발이 닿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우도기의 발이 닿았는데 제대로 이걸 걷어내지 않고 이게 그냥 그 우도기를 맞고 튕겨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고 그대로 골을 꽂아 넣어버리는 브라이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도기를 맞고 사실상 상대방을 위해 트래핑을 해준 것과 다름없는 공을 이제 잡아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쉽게 그냥 골을 꽂아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적으로 너무 큰 실수였다라고 앨런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어쨌건 상대방 키퍼의 실책성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 골을 꽂아 넣었는데 이거는 우도기가 다시 한 골 내줘버린 골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골이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골이 하나 더 터져버립니다. 57분에
이 브라이튼의 골이 하나 더 터지는데 자 토트넘이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터진 골이고 어떤 식으로 골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 때 중앙 쪽에서 골을 잡은 브라이튼이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중앙 쪽으로 넣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골을 꽂아 넣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상대방의 기량이 좋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가 두 명이나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넣은 상대방의 이 슈팅이 좋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토트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그런 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58분에 결국에는 2대2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미토마가 이제 어쨌건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슈팅 직전에 이제 패스를 한 선수가 바로 미토마였고 미토마가 여기서 이제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하게 됩니다. 여튼 브라이튼의 루터의 골이 터지고 나서 이거 진짜 토트넘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교체를 안 가져갑니다. 한참 동안 안 가져가고 오히려 브라이튼이 이제 이 교체를 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두 골 넣고 있다가 두 골 다시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확실히 토트넘 팬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자조감에 휩싸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65분에 결국엔 브라이튼의 세 번째 골까지 터집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이제 공을 줬는데 전반전에 골을 넣었던 루터가 이제 측면 쪽으로 어떻게든 우당탕탕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우당탕탕 크로스를 날립니다. 크로스를 날리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웰백의 머리에 맞으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10년 동안 골을 넣은 적이 없는 이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게 됩니다. 끝까지 슬라이드 태클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크로스를 한 게 진짜 대단했고 여기에서 이제 웰백이 꽂아 넣었는데 BBC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First goal for Welbeck against Tottenham in a decade. decade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는 데니 웰백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을 상대로 한 골만 넣으면은 카드가 무너지듯이 카드로 지어놓은 성이 무너지듯이 토트넘이 완전 박살난다. 토트넘은 완전 자신감 하나로 버티는 그런 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루터가 어떻게 세 명의 선수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크로스를 날렸는지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다. 데니 웰백도 이 공간에서 자기가 공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프리 헤더 완전 공짜 헤더를 받아버렸다. unbelievabl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도 기적적인 그런 골이기는 한데 토트넘은 완전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면서 certainly lost their resilience. 이 resilience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 토트넘이 뒤늦게 교체를 가져가 보죠. 사르, 비수마 그리고 젊은 선수인 마이키 무어까지 넣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토트넘이 한 서너 골을 넣지 않는다면은 승점을 얻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보였다. 최근에 내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다. NG 아웃을 지속적으로 외쳤는데 이 경기는 사실상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토트넘 팬들이 다 이런 반응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이 그래도 무리뉴 콘테 때 하품이 나는 그런 경기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냐. 빅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여정을 즐기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여하튼 걱정이 됩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을 너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 상대방을 덜 압박을 할지, 언제 다시 압박을 할지 이런 타이밍 없이 그냥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은 브라이튼도 토트넘을 상대로 같은 전략을 펼치는 듯 했지만 브라이튼은 중간에 약간씩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93년생의 어린 감독이 닭공에 굉장히 높은 라인을 쓰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오히려 나은 후반 경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결국에는 뭔가를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이 여하튼 좋은 모습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평점이 많이 떨어지게 됐고
경기가 끝난 후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토트넘 팬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트넘 이제 40년째 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맞는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너무 그런데 이런 패배가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팬들의 지지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BBC는 브라이튼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 2로 역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이 무너졌다, 콜랩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신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걱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번 경기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베르너가 너무 영향력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슈팅을 날렸는데 아주 그냥 홈런을 쳐버리기도 했죠. 이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좀 시급한 토트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팀 A매치 기간이 그나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토트넘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 기간 동안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활약을 할지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그 대역전극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